요즘 대출 받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거 누가 쉽게 좀 설명해 주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최근에 대출 받기 굉장히 어렵죠. 네, 정부에서는 현재 대출 의견이 어떠냐면 투기 대출은 스탑, 안 된다. 대신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은 해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은행들마다 기준도 다르고 한도도 다르고 그리고 대출 요건도 다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인데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거를 그나마 잘 정리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기사에서 기자분도 정리하다가 멘붕이 올 뻔했다고, 너무 달라서 여러분들에게 해석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현재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 가이드입니다. 자, 우선 현재 대출이 좀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상황별로 좀 보자면 무주택자는 대출 그냥 신청하시면 돼요. 본인이 원하는 대출 한도 그리고 원하는 이자가 되는 곳을 찾아서 그냥 자유롭게 떠나시면 됩니다. 문제는 집이 있는 유주택자들이 문제입니다. 내가 대출이 없다고 해서 무주택자가 아니라 내가 같이 주민등록상에 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그 가구는 유주택 가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대출이 없다라고, 내가 집이 없다라고 해서 무주택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주택이 하나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집을 추가로 하나 더 구입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한다면 우선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등과 같은 수도권인 경우에는 하나은행, 농협 이 두 곳에서만 대출 신청을 해보실 수 있고, 국민신한 우리 같은 은행에서는 주담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 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주택자가 목적은 아닌데 집을 하나 더 사서 갈아타기를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일시적 2주택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하는 경우에는 하나, 농협 그리고 국민신한 우리도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신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신한은행만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있고 다른 은행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처분 조건이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근데 이건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재 시점 이렇다라는 거고 은행마다 규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뭐 더 강화될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더 완화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조금 조건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뜻하지 않게 유주택자가 되거나 무주택자였는데 유주택자가 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뭐 상속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부모님 집을 상속을 받아서 집이 두 채가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제가 결혼을 할 예정이다라든지, 자, 이런 경우에는 국민 우리 이 두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수도권 주담대를 허용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없는데 내가 대출을 받아야 돼. 그럼 어디에다 물어봐요? 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은행별로 실수요 조사 전담팀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실수요자에게는 대출 해주겠다, 그은 안 해주겠다라는 말로 뒤집어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1주택, 2주택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다주택자는 대출받기 더 어렵겠죠. 이미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집이 그렇게 두 채나 있는데 굳이 또 집을 내가 대출을 해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자, 만약에 수도권 주택을 더 추가로 구입을 해야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은행, 농협은행에서 우선 신청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이주비, 중도금, 잔금 취급, 집단 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른 은행은 아예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비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하나, 우리 농협 이 세 곳에서 가능한데, 근데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우선 신청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한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대출이 많이 있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뭐 소득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한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규제지역, 비규제지역별로 주택담보대출 LTV, 그러니까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DTI 는 또 별도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를 하셔서 신청을 해보셔야 되고, 자, 이런 때든 대출 한도가 거의 안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정말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굉장히 까다로워졌죠. 결국 이 전세자금 대출을 까다롭게 하는 것도 갭 투자를 하지 마라,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도 굉장히 까다로워졌는데, 전세 대출은 신규 분양 주택과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로 나뉘는데, 이 소유권 이전은 이제 집주인이 바뀌는 전세 대출, 그러니까 집이 매매되면서 동시에 전세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들어가는 대출, 이런 거 있죠. 이런 경우도 규제를 합니다. 신규 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하나은행이나 농협에 문의를 할 수가 있는데,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어요. 대출 실행일 전일까지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이 분양대금 완납 확인 서류를 같이 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전세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신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모두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전세자금 대출 받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오고 집주인이 바뀌고 난 다음 전세대출은 오케이. 하지만 집주인이 바뀌기 전에 전세대출은 노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갭 투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조금의 돈을 가지고 전세 세입자를 받아서 이 집을 구매하는 거를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고, 대신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했을 때 예외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해줍니다. 대신 이걸 충족을 해도 절대로 못 해주는 요건도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투기나 투기 과열지구에서 3억 원을 넘는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 요건을 충족을 해도 대출 자체가 안 돼요. 전세 대출 자체가 안 됩니다. 일반 매매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신규 주택은 아닌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는 하나은행에서만 전세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른 은행에서 받고 싶다라고 하면 소유권이 이전되고 난 다음에, 집주인이 바뀌고 난 다음에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10월까지 이렇게 시행을 하고 11월부터는 또 원래대로 대출을 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은행 거래하시는 분들, 기존에 주택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수도권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을 아예 안 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은행도 예외는 있어요. 실수요 예외가 있는데, 이런 요건들을 충족을 하면 유주택자라도 전세 대출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집을 사거나 전세 대출도 있지만 집을 담보로 내가 자금이 필요할 때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주담대 생활 안정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1주택 그리고 다주택이랑 상관없이 그냥 차주당 뭐 몇 채가 있어도 어쨌든 차주당 1억 원 한도로만 대출을 해주겠다, 제한을 하겠다, 이런 게 있고, 예외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 반환, 돈 전세금 내주는 거, 이거는 한도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받을 수가 있어요. 2억을 받아야 된다, 내줘야 된다, 이러면 계약서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그 한도대로 전세금 반환 용도로 대출해 주세요라고 하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만 1억 원 한도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농협은 다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에 한해서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때 1억 원 한도 제한을 둡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주택은 한도 제한이 없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별로 1억 원 한도를 주는 국민은행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자, 국민은행은 주택별로 1억 원이니까 물론 DSR이나 DTI나 이런 거에 걸려가지고 한도는 충분히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여기에서 1억 받고 또 다른 주택으로 바꿔서 또 추가로 1억 받고 이런 게 가능한 곳이 국민은행이니까 한도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대출을 받으시면 되겠죠. 대신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한도 제한 없이 대출이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이제 대출이 되는 곳으로 사람들이 찾아가요. 근데 어디로 많이 가냐면, 이금융권 중에서도 보험사로 많이 갑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현재 지금 40% 정도 대출을, DSR 때문에 40%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10% 더 50%까지도 대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뭐든 장단점이 있겠죠. 우선 보험사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한도는 더 받을 수 있는 대신 금리는 은행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 장점은 은행보다 더 많이 받는, 한도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대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험사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금융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금리 적용일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는 날 기준으로 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이런 보험사 같은 경우는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금리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현재 내가 접수한 날짜보다 나중에 대출 실행한 날짜 금리가 더 높다. 그래도 내가 접수한 날짜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어떨 때 좋냐면요. 대출 금리가 올라갈 때, 네, 보험사에 접수를 미리 하니까 보통 3주나 뭐 한 달 전에 접수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올라가는 기조에서는 보험사 대출도 괜찮아요. 하지만 어쨌든 금리가 조금 더 은행보다는 나오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좀 많이 비슷해지긴 했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금액이 크면 또 이자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보험사 대출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요? 라고 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은행은 지점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가서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험사는 지점이 많이 없잖아요. 자,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가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대출 상담사라고 해서 요청을 하면 또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보험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가 원하는 곳에 오셔가지고 대출 한도나 대출 관련 상담을 해주시고 또 대출 서류도 다 받아가시고 대출 실행까지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험사 요청을 해보시고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하시면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좀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험사 중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생명입니다. 그 보험사 전체 대비 한 절반 정도는 삼성생명에서 나갔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지면 이금융권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그러다 보면 대출이 갑자기 또 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생명 담보대출 보험료 이자를 조금 더 올리기도 했고, 또 이게 너무 늘어나면 또 리스크가 그만큼 커지는 거니까 어쨌든 대출이 너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접수하고 또 상담을 진행하셔가지고 대출을 원활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출이 이렇게 까다로워질 때도 있고요. 또 나중에 대출이 원활해지는 시기도 옵니다. 근데 이게 당장 내일은 아니고요. 당분간 하반기는 이런 기조가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택담보대출, 뭐 카드대출, 여러 뭐 소상공인 대출, 여러 대출들이 항상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어요. 한도 최다, 연체율도 최다, 모든 게 다 꼭지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금융사들도 정부도 이걸 굉장히 위험하다, 리스크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어렵고 굉장히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집도 구하시고 대출도 좀 원활하게 받으셔서 이런 걱정 없이 다 원만하게 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한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으셔서 좀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서 알아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대출을 신청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댓글, 궁금한 내용도 좋지만 응원의 댓글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다음에 저를 더 빨리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